예, 지금부터는 꿀과 설탕, 그리고 당분, 당류라고 그러죠. 당류는 뭔가 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꿀과 설탕 이런 걸 잘 알아야지 소비자한테 어필을 할 수 있고 소비자 궁금증을 해소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과연 우리 토종꿀이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어서 다른 여타 꿀보다 왜 조금 더 비싸야 되는가, 이거를 자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판매를 잘 할 수 있는 거고 제 단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못 드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양봉 한 150톤 가지고 있으니까 연간 전 고정식만 해요. 이동 양봉은 안 하는데 고정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저기가 있냐면은 보통 뭐 한 10드럼 가까이 한 1000병 저기 하고 뭐 이 정도 이렇게 채미를 하는데 저는 다 숙성꿀만 뜨고 그리고 소매로 다 팔아요. 누가 처음에 제가 벌을 저기 했을 때 이 집 꿀은 왜 이래 다른 집 꿀하고 틀려. 근데 나는 숙성꿀만 뜬다. 그러니까 다른 집하고 꿀이 좀 색깔이나 이런 게 좀 어떨지는 모르지만 맛이나 이런 거에는 내가 자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드셔보시고서 저기 해라. 그럼 지금 고정 고객들이 많아요. 다른 꿀은 안 드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번 조금 더 받아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역시 틀리다는 걸 알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좀 많이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좀 되셨으면 합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예, 우리가 생산한 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벌통은 꿀을 생산하는 꿀 생산 공장이에요. 기업이나 이런 생산 라인이나 우리 봉장에 여긴 지금 양봉내 그림을 좀 넣습니다만은 우리 토종벌 이 꿀 벌통 하나하나가 생산 공장이에요. 생산 라인이에요. 즉 20통을 갖고 있으면 생산 라인 20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50통을 갖고 있으면 생산 라인 50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꿀을 생산해내면은 이걸 팔아야 되는, 재단가를 받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팔기가 어려워요. 즉 마케팅도 해야 되고 고객 확보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게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왜 이게 왜 좋은가, 왜 다른 꿀보다 좋은가, 이걸 설명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해주게 되면은 좋은 꿀을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갖고 있어도 판매를 못 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좋은 걸, 토종꿀이 좋다, 좋은 걸 알아요. 알면서도 역시 양봉꿀하고 맛은 틀려. 그러면서도 찜찜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이거를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들으니까. 그래서 그 설명을 좀 정확히 알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기 하는 거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제품에 대한 자신감, 고객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제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생산한 제품이잖아, 그죠? 내가 만들고 내가 생산한 제품을 내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제품을 설명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꿀을 아무리 많이 생산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즉 생산 라인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도 의미가 없다 그거죠. 그냥 빛 좋은 게살구이고, 근데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0마리를 붙들어 해놨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이걸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쓰질 못하니까, 현금화 시키질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게 마케팅서부터 고객 관리까지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저기가 포인트는 그거예요. 내가 만든 제품, 내가 생산해내고 있는 제품이 과연 어떤 것인가, 다른 저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좀 더 보다 정확하게 알자 이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고, 고객이 과연 저 양반 얘기하는 게 맞다. 역시 그렇구나.
자신감을 심어주고 판매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꿀과 설탕 차이는 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당과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통칭하는 게 이제 꿀하고 설탕은 당분이에요. 거기에 당이 있고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게 되게 뭐냐? 그러니까 되게 당이라고 하면 단맛이 나는 물질을 총칭하는 거예요. 전체를 아우르는 거죠. 그죠?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 중에서 비교적 작은 분자로 이루어지고 물에 녹아서 단맛이 나는 물질을 가리키는 게 당하고 탄수화물이라는 얘기예요. 예. 당과 당류 이 저기는 비슷하지만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약간 달라요. 당류는 좁게는 당을 뜻지만 넓게는 그것을 넘어서 탄수화물과 거의 비슷한 뜻을 쓰여요. 당류에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게 있는데 이 중에서 다당류를 제외한 나머지 단당류와 이당류를 당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당류, 당은 당인데 다당류 이건 뭐냐? 전분은 다당류예요. 당은 당인데 다당류예요. 여러 가지 당이 합쳐져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발효를 시키고 저게 뭐 이렇게 물엿을 만들고 이게 이제 이 분해를 거치고 이러면 당으로 되거든요. 단맛이 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엿도 만들고 뭐 이런 저기를 그건 이제 저기고 이당류는 뭐고 이 단당류는 뭐냐? 단당류는 다당류하고 이당류가 분해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 낱개의 당으로. 이당류는 두 개의 당이 합쳐진 거고 다당류는 이런 그대로 여러 개의 당이 뭉쳐져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다 분해가 다 돼. 그러고 나면 이걸 단당류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한 개. 단 하나. 단당류. 그럼 단당류는 뭐냐? 꿀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미 분해가 다 된 분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화학적으로 더 이상 분해를 할 수 없는 이런 분자, 작은 분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를 단당류라고 그래요. 꿀은 이미 분해를 다 됐어요. 누가? 벌이. 꿀을 따오면은 처음에 꿀을 빨아 꽃꿀을 빨아 쓰는 이당류거든요. 그걸 삼켰다 뱉었다를 몇 번 하면서 이거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단당류로 분해를 다 끝내놨어요. 즉 우리가 쌀을 저기 솥에다가 이렇게 물을 붓고 이거를 열을 가해가지고 밥을 짓잖아, 그죠? 그렇듯이 얘네들은 지네가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즉 밥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미 분해를 다 거친 거죠. 이당류는 뭐냐? 설탕, 과당과 포도당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이거를.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녹여서 물을 녹여서 먹어도 분해가 더 이상 안 돼요. 이걸 분해를 하려면은 발효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인슐린이나 이런 어떤 대사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분해가 돼요. 물에 섞는다고 해서 분해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당류, 설탕이죠. 그죠? 우리가 설탕을 먹거나 이 사탕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에는 그게 분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대로 이당류로 있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죠. 그죠? 당뇨가 되는 거죠. 혈당이 올라가는 게 저기 하면 혈당이 이 당이 이 각 세포 속으로 다 이제 흡수가 돼 가지고 처음에 혈액을 따라서 흐르다가 이게 이제 이 요소에 다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이당류 붙어있는 당이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덩치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로 흡수가 안 돼요. 너무 커서. 작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당류로 이루어져 있던 흡수가 되는데 이당류이기 때문에 흡수가 안 돼. 그러면 이게 이물질로 분리가 돼가지고 신장으로 거쳐서 소변으로 빠져나와요. 그걸 당뇨라고 그러죠. 그죠? 예, 흡수가 안 되고서 그냥 이물질로 분해, 이 처리가 돼가 나오는 거. 이걸 당뇨라고 그래요. 바로 근데 단당류는 뭐냐? 단당류는 바로 먹으면 위에서부터 흡수가 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소화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 거니까 이당류는 장을 통해서 이 분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져야 하는데 단당류는 아니에요. 우리가 술을 먹으면은 바로 속이 쩌르르하면서 얼굴이 바로 올라오죠. 알코올은 위에서부터 흡수가 돼요. 그것도
당이거든요. 단당류이거든요. 알코올이 나중에 우리가 먹고 남으면은 뱃살로 지방으로 축적이 자꾸 되죠. 그죠? 예. 그런 뜻이에요. 그 술은 뭐가 돼요? 다당류가 발효가 되면은 술이 되는 거잖아. 그죠? 발효. 예.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꿀은 단당류다. 이미 어떤 대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우리 몸 필요한 저기에 바로 공급이 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 근데 설탕이나 이런 거는 대사 과정을, 분해 과정을 거쳐서 해가지고, 그게 인슐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 과정이 필요해서 거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다. 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도 꿀을 먹어도 괜찮아요. 밥을 먹어도 당이 혈당이 올라가요. 근데 꿀을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건 뭐 어느 음식을 먹든 다 똑같아요. 혈당이 수치가 좀 높아져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당류는 부작용이 생기지만 단당류는 안 생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탄수화물이란 뭐 화학적 탄소, 수소, 산소 세 가지 원소를 이루어진 화합물을 갖다가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학적으로는. 예. 당뇨와 비슷한 그런 뜻을 쓰이죠. 그죠? 그리고 탄수화물은 우리 인체에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에너지예요. 에너지. 영양소다 이거죠. 그죠? 여러 가지 영양소. 예. 그래서 모든 녹색식물, 지구상의 모든 녹색식물은 탄수화물을 생산하고 저장해요. 비축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녹색식물 쪽에서 꽃을 피우는 저기는 주된 목적은 후손을 번식하기 위해서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안 되는 부분들은 벌의 힘을 빌리거나 예? 하기 때문에 그걸 유인책으로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고 어쨌든 뭐 그런 저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뭐 식품 영양을 숙지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당에 대해서만 그런 저기가 있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측의 그림들은 뭐 설탕 이런 걸 꿀하고 이제 이런 걸 좀 더 사진 넣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의 가장 두 가지 범주는 당과 전분, 설탕이나 꿀, 엿, 포도당, 과당 이런 거 뭐 단순당, 당이라고 밥이나 옥수수, 감자 이거 주성분도 다당류예요. 탄수화물 중에서도 전분이죠, 전분. 그래서 우리가 옥수수 전분도 있고, 감자도 전분이 있고, 우리가 쌀밥에도 전분이 있어요. 예. 이건 이제, 우측 상단에 보면 4,000년 전 피라미드 속의 꿀단지예요. 저게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와요. 예. 투탕카멘 피라미드 속에 있는 저 꿀단지 나오는데 저 꿀이 4,000년 전에 건데, 먹어보니까 먹을만 하더라. 이거죠. 예. 꿀이란 뭐냐? 꿀은 인류의 역사에서 식재료예요. 감미료. 이게 7,000년 전서부터 감미료로 쓰였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꿀의 효능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이제 각종 매체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꿀이 우리나라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탑을 달리고 있죠. 그죠? 화장품에 꿀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동산물, 프리폴리스나 벌독, 꿀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고 의약품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 동의보감에도 많이 들어 있는데 지금 현대 의학에서도 이제는 많이 쓰고 있고 우리 일상생활 중에서도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아까도 좀 전에 앞에서 설명했지만 설탕하고 감미료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성분 자체가 단당류냐 다당류냐 이당류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예. 그냥 여기선 깊이 총망라해서 말씀드리긴 좀 참 그래요. 저도 영양학이나 이쪽을 좀 공부도 해보고 시험도 좀 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 깊이 들어가면 설명도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그냥 이렇게 알고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꿀의 역사는
그리스 신화에도 나와 있고 로마인들은 꿀을 하늘에서 내린 이슬, 한국에서 귀중한 약품 이런 게 사용해왔고 꿀의 제조는 오직 꿀벌만이 제조가 가능해요. 꿀벌만이 제조하는데 서양종 꿀이냐 우리 토종 꿀이냐에 따라서 맛에 틀리고 꽃을 보는 게 틀려요. 예, 그래서 맛이 틀린 거죠, 그죠? 이렇게 그 자연꿀 또는 벌꿀, 뭐 인공적으로 만든 건 뭐 사양꿀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리고 당밀, 이건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정제를 해내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는 게 올리고당이라는 게 있어요. 올리고당도 당의 한 종류인데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과연 올리고당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예. 꿀의 영양 성분은요, 당분뿐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영양소가 아주 풍부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쭉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당류. 제가 이걸 다 저기 하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다른 거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요새 휴대폰에는 캡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캡처를 받으세요. 화면을. 캡처를 받으면은 요걸 사진으로 한 칸 한 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의 글을 읽을 수 있는 캡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저기 하시고, 꿀은 이제 이 당이 주성분이죠. 그죠? 꿀 총량의 80% 당에. 그리고 그중 과당과 포도당, 이게 85%에 95% 저기고, 자당이 5% 내외. 이렇게 저기 돼요. 그러니까, 과당하고 포도당이 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중에 이제 자당이 한 5%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화효소라는 건 뭔 얘기냐면은 이 미생물이죠. 그죠? 미생물, 이거를 섞어가지고 전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꽃꿀을 자당은 전화효소, 그러니까 당을 전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 효소가 바꿔준다 그거죠. 바꿔주는 그런 저기를 포도당하고 과당 이런 게 전화 시켜주는 그런 성분 효소가 들어가가지고 이 뱃속에서 이걸 저게 삼켰다 뱉었다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해가지고 과당 함량이 포도당보다 높고 또는 뭐 이렇게 낮을 수도 있는데 포도당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포도당은 꿀을 잘 솔게 만들어요. 그래서 과당이 많으면 꿀이 잘 안 솔고 포도당이 많으면 꿀이 잘 솔아요. 그러니까 꿀이 솔게 만드는 거는 설탕 때문에 소는 게 아니에요. 포도당, 설탕은 녹여서 벌한테 먹였다 그걸 꿀을 떠나봐야 잘 안 솔아요. 그거는 잘 안 솔아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설탕을 녹여서 한번 이렇게 둬보세요. 잘 안 솔아요. 근데 꿀은 이 포도당, 즉 포도당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 풀에서 따는 꿀, 풀. 나무에서 딴 꿀은 잘 안 솔고 풀에서 딴 꿀은 잘 솔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꿀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전화효소에 의해서 전화된 전화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당류. 예. 근데 이게 설탕은 이당류이기 때문에 인체에서 분해를 시켜야 돼. 대사 과정을 거쳐야 돼. 이거를 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몸속에서 이거를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분해를 다 해야 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당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인슐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이유가 그 사람이 인슐린을 잘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보충을 해줘서 이당류를 분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인슐린이 안 좋은 게 너무 많으면은 당을 어떻게 살을 찌게 만들어요. 뚱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도 너무 함부로 그럴 정의는 아니에요. 되게 뚱뚱한 사람들이 당뇨가 심해요.
그 다음에 꿀에는 산류, 산, pH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게 있고, 유기산, 뭐 이런 유기산, 무기산. 이렇게 이런 게 이건 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량이 0.1%, 무기산의 함량은 극히 적은데, 보통 꿀의 pH적인 농도는 4. 1이 1쪽으로 가까울수록 4에서 계산 거꾸로 해가 4, 3, 2, 1, 0 이렇게 돼 그쪽으로 갈수록 산, 개미산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5, 6, 7, 8, 9 이렇게 14까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갈수록 알카리성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예. 그리고 꿀 속엔 단백질하고 아미노산 보통 4가지, 7이 단백질이 있는데 그중 3가지는 화분에서 오고 나머지 4가지는 꽃꿀에서도 오면 함량은 0.12%, 1%에서 2.42%까지 있어요. 그래서 꿀 속엔 유리 아미노산 약 17종의 필수 아미노산, 17종이고 필수 아미노산이 8가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효소, 전화 효소, 뭐 전분 분해 효소, 뭐 포도당 산화 효소, 저 효소가 많죠, 그죠? 효소 전부 다 환원 효소 등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분해를 해야 돼 저기거든요. 그게 어디서 벌 뱃속에서 자꾸 이렇게 섞어 놓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효소가 많이 더 있어요. 그래서 꿀이 좋은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미생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꿀이 고추장 담거나 이런 김치 담는데 꿀을 넣으면 그냥 끓이지 않는 상태에서 넣으면은 끓어 넘쳐요. 이런 효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끓여서 넣으면 괜찮은데 그냥 넣으면은 왜? 끓이면 미생물 저기가 다 죽잖아요. 사멸되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끓어 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꿀 속에는 비타민 B 그리고 C 이런 게 많아요. B와 C.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호정, 텍스트린이라고 그러는데 대사물질이죠, 그죠? 예. 호정, 대사물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대사물질 중에 일본 단백질, 남유, 이 펜도산유, 무기질 이런 게 저기가 되어 있고, 예, 그냥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또 미네랄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광물질이에요,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0.03에서 0.9 %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철,동,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아연 이런 게 쭉 해가 아주 많이 들어 있어요. 예, 광물질이.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인체에 섭취를 하면은 아주 좋은 저기가 효과가 있어요. 예. 이 중에서 너무 과하면 그렇지만 적당량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예. 효능에는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돼요. 심혈관 질환. 혈중 지질. 그러니까 혈중 지질이라는 건 뭐예요? 혈액 속에 기름기가 많다 이거죠. 그죠? 예, 이런 것도 많이 개선해주고 그런 경우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감소시켜주고 예? 그런 거 예방도 해주고 그리고 또 산화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효능이 있어가지고 염증을 인체의 염증을 감소시켜 주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른들이 되게 그러죠. 아이고 난 바람이 심한가 봐 그러죠. 원인도 없이 병원에 가도 저기를 몰라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의료 저기가 좋아져 가지고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염증 함량이 얼마입니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데 예전엔 그런 걸 몰랐더랬어요. 그래서 혈액 속에 염증 저기가 함량이 얼마냐. 여기에 따라 원인도 없이 쑤시고 아프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걸 개선해 주는 거죠. 항산화 성분.
항산화 성분은 뭐냐? 늙지 않게 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름이 덜 생기게 해주고 피부 그 세포가 피부 세포를 수명을 늘려주는 예, 그런 항산화 성분. 활성산소라고도 하고 뭐 그러죠. 그죠? 노화 좀 덜 늙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리보플라빈이라고 해 비타민 B2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저기가 있고 요게 100g당 140%에 포함되어 있어요. 일일 권장량. 그러니까 요런 게 항산화 저기에 절대 필요하고 비타민 B2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이 들어 있고 그리고 당분의 꿀 속의 당분은 칼로리로 보면은 100g당 294kcal. 생각보다 좀 높아요. 예, 그림에 보면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돼 있죠. 예,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설탕이에요. 이당류예요. 근데 이렇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를 단당류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꿀 속의 당분은 단당류, 그리고 전하당이에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전하된 거예요. 그래서 인체에서 아주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적이죠. 그죠? 좀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꿀 속에는 탄수화물의 종류가 있고, 그런 게 탄소, 수소, 산소, 이런 걸 있고, 예. 그리고 단당류예요. 단당류를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흡수가 가능하다는 거. 설탕하고 우리 당뇨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단당류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예. 탄수화물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단순 탄수화물. 이게 빠른 분해, 빠른 흡수. 예, 이런 게 있어요. 단당류는 포도당, 과당, 나머지 갈락톡스나 자일로스 이런 건 우리가 하는데 포도당하고 과당은 좀 새겨둘 필요가 있고 이당류엔 자당, 메가당, 유당. 유당은 뭐냐? 우유 같은 데 들어있는 거. 메가당은 뭐냐? 이런 그대로 우리가 보리맥자를 쓰죠. 그죠? 보리싹, 예, 엿당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당, 설탕을 얘기하는 거고, 예, 그건 이당류예요. 포도당, 과당, 갈락톡스. 이게 이제 단당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림 같은 거 좀 참고하시고요. 예. 설탕은 이당류예요. 두 개 당이 합쳐져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강제로 띄어내야 돼. 그래야 단당류가 돼. 이게 뭐가 필요해요? 벌이 삼켰다 뱉었다를 하는 효소 분해, 효소를 섞어줌으로 인해서 분해 과정을 거치고 발효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단당류가 돼야 돼요. 예. 이건 참고하시고요. 스크로스나 라톡스, 말토스 이런 거는 그냥 알고만 계셔요. 그냥 이렇게 쭉 이런 게 있다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당이냐? 이런 게 물었을 때에 답변해 줘야 되잖아. 그죠? 예, 다당류. 3개 이상의 단당류가 이렇게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녹말, 예, 이런 걸 얘기하죠. 그죠? 올리고당은 단당류예요. 그런데 단당류가 3개에서 10개, 이걸 이제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걸로 만들어져 있는 일반적인 다당류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가정에서 많이 쓰죠. 올리고당. 근데 올리고당이 좋다고는 하는데, 뭐가 어떻게 좋은 건지, 왜 좋은 건지, 그건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제 올리고당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예, 전하당이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죠. 그죠? 예. 전하당은 이당류인 설탕을 약산 또는 인버타제 이런 거, 이 인버타제라는 건 이제 우리 소화 과정에서 필요로 한 그런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카라제 이런 거는 우리 침에도 섞여 있고 이런 적인데 이걸 같이 해가 가수분해, 분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어디 들어가냐? 장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 몸에 흡수가 가능한 그런
분자 구조로 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이걸 깊게 저기에 다 설명드리긴 참 그렇고, 예. 그리고 꿀에는 유산균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벌 자체 내장에도 서양종벌하고 우리 토종벌하고는 내장 자체에 유산균 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 비율이 틀려요. 제가 그건 이 다음 시간에 미생물에 대해서 좀 저기를 이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산균 뭐 너무나 유명한 거죠, 그죠? 예. 우리 김치에도 많이 들어있죠, 그죠? 이게 뭐 우리 지금 얘기한 이 코로나 예방 뭐 좋다고 그러고 뭐 암 예방이라든가 뭐 이런 저게 아주 좋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벌 내장에도 유산균이 많이 존재하는데 토종벌의 내장에 더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꿀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유산균의 역할은 생명들에게 아주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세균이에요. 그리고 나쁜 미생물들을 박멸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유산균 저게 약간의 신맛이 나죠, 그죠? 유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젖이나 우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신맛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유산균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우리 인체의 장에는 유산균이 절대 필요로 해요. 근데 토종벌 장내에는 유산균이 서양종보다 더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토종꿀을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종꿀이 좋은 거예요. 우리 인체의 대략적인 pH 환경을 좀 살펴볼까요? pH는 뭐예요? 과연 산도가 어떠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위 속에는 산성에 많이 가까워요. 아주 강산성 쪽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위 속에는.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0이 가까우면 뭐 산성, 아주 강산성이에요. 이거는 이 피부에 닿고 그러면 타요. 강알칼리성도 그렇지만은 산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근데 위 속에는 pH가 1에서 2, 아주 강하죠, 그죠? 예. 근데 소장에는 7에서 6, 중성이죠, 그죠? 중성. pH가 중성, 가운데 거의 차지하죠, 그죠? 대장엔 알칼리성에 약간 가깝죠, 그죠? 알칼리성으로 기울고 있죠. 예. 소변에는 약중성. 예. 그리고 땀에는 이것도 중성에 가까워요. 그죠? 피부도 중성에 가깝고. 예. 그리고 혈액은 조금 더 알칼리성에 가까워요. 그리고 입속의 침, 이것도 산도, 저기가 중성. 유산균의 합수, 저기는 4에서 6이에요. 우리가 유산균을 먹었을 때 대장까지 내려가면 참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앞에서 살펴보면 그렇죠.